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후 미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를 찾아 회의를 가졌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핵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이스가 단속 범위를 연일 확대하면서 지난 7월 월간 기준 사상 최대의 이민자 체포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뉴욕 경찰 특별 단속팀의 공권력 남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주지방 경찰관들의 법률 비용과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이민 서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배 가까이 길어졌으며 거부율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법무부가 중범죄 전과로 총기 소지권을 잃은 사람들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새 규정을 30여 년 만에 확정했습니다. 오늘 11월 LA시장 결선을 앞두고 캐런 베스 현 시장이 크게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표본수와 오차 범위까지 꾸며진 실제로 실시되지 않은 가짜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14명이 교외의 남학생 사교 클럽 하우스를 거점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가 홍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름스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름스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름스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 이후 한미 양국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대응 방침을 놓고 혼선을 빚었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방부를 찾아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이후 먼저 미국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국방부는 훈련이 얼마나 축소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발표할 변경 사항이 없다며 백악관으로 문의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군 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군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국방부도 당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18일 한국 국방부를 찾아 회의를 가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언제부터 축소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서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핵 추진 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이번 훈련이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전 비협조를 이유로 한 압박은 한국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란 전략을 비판한 독일에서는 주둔 미군 약 5천 명을 철수하기로 했고 스페인은 이란 공격을 위한 기지 접근을 거부한 뒤 무역 중단 위협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까지 한국이 이란 비핵화를 도왔어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란전을 둘러싼 외교 갈등이 수십 년간 이어진 안보 동맹까지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이스가 지난 7월 이민자 약 5만 1,000명을 체포해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현장 급습에 더해 공항과 차량 검문, 이민당국 출석 장소까지 체포가 확대되면서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서는 지난해 뉴욕경찰 특별 단속팀이 실시한 불신 검문 6건 중에 한 건이 불법으로 판단돼 공권력 남용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밝힌 지난 7월 아이스 체포 인원은 약 5만 1,000명, 하루 평균 1,600명이 넘는 규모로 아이스 역사상 가장 많은 월간 체포 인원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단속 방식의 변화입니다. 아이스는 직장과 주거지 급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항 탑승구와 이민당국 출석 장소, 차량 검문 등 일상적인 이동 경로로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청이 제공하는 일부 비시민권자의 여행 정보도 공항 단속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아이스가 연방산림청과 함께 구규림 휴양지 진입로에 검문소를 설치해 13명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이 단속 대상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에 더해 대상자가 이동하거나 정부 기관에 출석하는 시점을 포착하는 방식이 본격화된 겁니다. 아이스의 이민법상 행정체포는 형사범죄 전력이 없어도 체류나 신분 위반을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에서는 이민 단속과 별개로 뉴욕경찰의 불법 불신 검문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연방법원이 임명한 감시관이 지난해 뉴욕경찰 특별단속팀에 불신 검문 603건을 조사한 결과 불신 검문의 17%가 불법으로 판단됐습니다. 몸수색은 31%, 수색은 38%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별단속팀의 불법 불신 검문 비율은 17%로 일반 순찰 경찰관의 6%보다 3배 가까이 높았고 조사 대상자의 91%는 흑인이나 히스패닉이었습니다. 뉴욕경찰이 시전역 커뮤니티 대응팀의 불신 검문을 약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법원 감시관은 뉴욕경찰의 특별단속팀의 적법한 불신 검문과 몸수색, 수색 비율을 올해 3분기까지 각각 90% 이상으로 높이고 연말까지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뉴욕경찰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뉴욕시장실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 단속 업무에 참여하는 주 경찰관과 지방 경관들을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체포나 과잉 대응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비용과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참여를 더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는 연방이민법 집행 권한을 부여받은 주 지방 경찰관들이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경찰관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보장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대 250달러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합의금,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일부 형사 관련 법률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지역 경찰의 아이스 이민 단속 참여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현재 32개 주에서 약 1,600개 기관이 태스크포스 형태의 협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에 따르면 올해 초 2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한 체포는 월 평균 약 3,000건으로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4년 월 평균 약 250건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까지 맡으면서 민사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습니다. 과도한 무력 사용이나 부당한 체포, 불법적인 수색 등이 문제가 될 경우 지역 경찰관이나 소속 기관이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경찰보험은 최근 이민법 집행 활동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이스 단속에 참여하는 경찰관들을 위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한 지역도 생기고 있습니다. 연방경찰관과 달리 지역경찰관은 연방 차원의 법적 보호를 동일하게 적용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입니다. 아이스는 협약상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 비용은 기본적으로 지역기관이 부담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아이스가 승인한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은 연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받아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연방법무부에 법률 대리를 요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옵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경찰관들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속까지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 추방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아이스가 지역 경찰의 책임 보험까지 지원할 경우 지방 경찰의 연방 이민 단속 참여가 더욱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미국의 합법 이민 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는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전망이고 이민 서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배 가까이 길어졌으며 거부율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합법 이민 축소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 취득자 수부터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소는 2023 회계연도의 영주권 취득 추세를 기준으로 트럼프 2기 4년 동안 영주권 취득자가 150만에서 240만 명,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난민 수용 축소와 가족 이민 제한, 다양성 비자 축소 등이 겹친 결과입니다. 서류 적체 해소 예상 기간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민정책단체 AIC가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 회계연도 1분기인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계류된 서류는 1,130만 건으로 1년 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또 현재 처리 속도로 쌓인 서류를 모두 해소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9.4개월에서 18.6개월로 늘었고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자가 함께 제출한 취업 허가 신청의 계류 건수는 15만 4천여 건에서 46만 1천여 건으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거부율도 크게 뛰었습니다. 같은 분석에서 전체 신청 청원 거부율은 8.9%에서 12.2%로 올랐고 전문 인력을 위한 취업이민 1순위 거부율은 13.9%에서 30.1%로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 가운데 국익 면제, NIW 신청 거부율도 37.3%에서 57.4%로 치솟았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이민규제 강화로 2028년 미국의 노동자 수가 기존 전망보다 680만 명 줄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경제 생산도 누적 1조 9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주권 취득 감소 전망에 서류 적체와 거부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합법 이민의 문턱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법무부가 중범죄 전과로 총기 소지권을 잃은 사람들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연방 차원의 신청 절차가 다시 가동되는 것으로 법무부는 엄격한 개별 심사를 강조했지만 총기 규제를 또 완화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중범죄 전과 때문에 총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도 앞으로 연방정부의 심사를 통과하면 총기 소지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 창구가 사실상 닫혀 있었지만 새 규정으로 30여 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겁니다. 법무부는 중범죄 전과 등으로 총기권을 잃은 미국인을 약 3천만 명으로 추산했으며 시행 첫 해에 약 33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토드 블렌치 법무장관은 수정헌법 2조는 다른 헌법적 권리보다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며 연방정부가 공공안전 위험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연방법은 1년이 넘는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불법 체류자, 불명예 제대자, 가정폭력 유죄 판결자 등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복 절차 자체는 법적으로 존재해왔지만 의회가 1992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으면서 30여 년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법무장관이 주류 담배, 총기 폭발물 단속국 ATF에 위임했던 권한을 회수하고 법무부 사면 담당관실이 직접 신청을 심사하면서 절차가 다시 가동됩니다. 새 규정은 연방간보개제 30일 뒤 발효되고 75일 뒤 신청자 5,000명을 시작으로 일반 공개 신청을 받습니다. 120일 뒤에는 500명이 추가로 접수하며 이때부터 신청 수수료 30달러가 붙습니다. 법무부는 신청자의 전과 평판, 이후 행적을 개별 심사하며 불법 체류자와 등록된 성범죄자, 강력범죄 전과자, 가정폭력 중범죄자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승인을 거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승인은 연방 차원의 제한만 풀어주는 것으로 주법에 따른 별도 제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이어진 총기 규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오는 11월 LA 시장 결선을 앞두고 캐런 베스 현 시장이 니티아 라만 시의원을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은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표본수와 오차 범위까지 꾸민 수치를 일부 언론과 현직 시장 캠프도 검증 없이 공유하면서 가짜 선거 정보가 실제 민심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50%, 니티아 라만 39%. 오는 11월 3일 LA 시장 결선을 앞두고 미디언 스트래티지스가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업체는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LA 유권자 560명을 조사했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1%포인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과 표본, 오차 범위 모두 실제 조사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였습니다. 업체는 LA타임즈의 거듭된 확인 요청을 받은 뒤 어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업체는 검증되지 않는 여론조사 정보가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어떻게 확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단기 사회 실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에 발표한 조사 자료를 모두 철회하고 더는 여론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수치는 곧바로 실제 선거 정보처럼 퍼졌습니다. 조사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탈락한 스펜서 플랫 후보 지지자의 85%가 베스 시장을 선택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언론은 이를 주요 선거 변수로 보도했습니다. 베스 시장도 자신이 선거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삭제했습니다. 신뢰성을 의심할 단서는 있었습니다. 업체는 지난 9일에야 소셜미디어 활동을 시작했고 가짜 조사로 드러날 당시 팔로워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앞서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서는 프란체스카 홍 후보가 20%포인트 넘게 앞선다고 발표했지만 홍 후보는 실제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베스 캠프는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만 캠프는 베스 시장 측이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짜 조사를 공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펜스테이트의 재학생과 졸업생 등 14명이 교외의 남학생 사교 클럽하우스를 거점으로 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교 클럽 가입을 앞둔 일부 학생들이 가입 절차의 하나로 코카인을 소분하고 포장하는 데까지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펜실베니아주 검찰총장실은 지난 17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이른바 펜스테이트의 재학생과 전현직 학생들이 연루된 대규모 마약 유통 조직을 적발해 모두 1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사이 캠퍼스 밖에서 2개의 남학생 사교클럽과 연계해 코카인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클럽은 델타 업실론과 시그마 카이로, 수사당국은 교외에 위치한 사교클럽 하우스에서 코카인을 소분하고 포장한 뒤 주로 펜스테이트 학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브 선데이 펜실베니아주 검찰총장은 2명의 고위급 사교클럽 회원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큰 마약 유통 조직이 운영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신입 회원들이 사교클럽 가입 과정에서 코카인을 소분하고 포장하는 작업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국은 뉴욕주 웨스트베리에 거주하는 24세 아고스티노 아바티엘로와 피츠버그 출신 23세 토머스 로빈슨을 핵심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필라델피아와 뉴욕 등에서 상당량의 코카인을 확보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된 14명 가운데 13명은 범행 당시 펜스테이트 학생이었으며 최소 4명은 현재도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핵심 피고인들에게 범죄 조직 운영과 공모 등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공모와 마약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유일하게 펜스테이트 학생이 아닌 피고인은 토머스 로빈슨의 아버지인 59세 폴 로빈슨으로 마약과 현금을 금고에 숨겨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펜스테이트는 델타 업실론의 활동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시그마 카이는 현재 대학이 공식 인정하는 학생단체가 아니며 전국 본부 역시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의 자격을 정지시키고 해당 지부의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피고인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핵심 인물인 아바티엘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대학생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과 약물 중독 문제가 이미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기후변화로 홍수 위험이 커진 지역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홍수 위험 지역의 주택을 계속 복구하기보다 주민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킨다는 장기적인 대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이변이 잦아지는 가운데 뉴욕시가 상습 침수 구역의 주택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들이는 회복력 있는 매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자발적 동의하에 수해 고위험 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강제 이주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주택들을 매입한 뒤에는 해당 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홍수 완충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해당 토지는 영구적인 보존구역으로 지정돼 기습폭우나 해수면 상승 시 빗물을 흡수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를 줄여주는 자연적인 완충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시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주택 복구와 기반시설 정비 등 재난 복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기후 환경정의시장실은 현재 대상 지역 주택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매각 의향을 파악하는 관심 표명서를 접수하며 실제 수요와 자금 조달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매입 대상 지역이나 주택 가격, 지원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실제 검토부터 매입 승인, 최종 이주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선제적 주택 매입 제도가 새로운 기후 적응 대안으로 자리 잡아 홍수 위험 지역 주택 소유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급등했던 항공유 가격이 고점보다 30% 넘게 내렸지만 항공권 가격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서 유럽 기준 항공유 시세는 톤당 1,900달러에서 1,300달러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높은 가격에도 여행 수요가 유지되는 데다 항공시 먼저 운임을 내리면 가격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인하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9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넉 달 만에 오릅니다. 산정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의 최근 한 달 평균 가격이 전달보다 25%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뉴욕 등 최장거리 노선은 편도 25만 9,200원에서 35만 4,000원으로 올라 한국 출발 왕복 기준 약 19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도 편도 최고 29만 100원으로 약 43% 인상됩니다. 유류 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시니어의 재산을 둘러싼 가짜 정보와 횡령 혐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연방의회가 1940년에서 1960년 사이 출생자의 재산세를 동결했다는 AI 영상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 법률이나 혜택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하이오 등 지역 세무 당국에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주와 카운티가 실제 운영하는 감면 제도와 거짓 내용을 섞어 진위를 가리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한편 LA에서는 면허를 가진 전문 재산 관리인과 회계사가 시니어 등 고객의 자산 600만 달러 이상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가주검찰은 재산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관리를 맡은 치매 환자의 계좌에서 자신을 수취인으로 한 수표 19장을 발행해 67만 달러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세 혜택이 궁금할 경우 관할 세무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픈 AI가 오늘 만 13세부터 17세까지를 위한 청소년용 챗GPT 14를 출시했습니다. 자살과 자해, 성적 연애 대화 등 유해할 수 있는 컨텐츠 제한을 강화했고 AI가 감정을 지녔거나 이용자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숙제는 정답이나 글을 바로 제시하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풀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돕습니다. 이용자가 미성년자라고 밝히거나 시스템이 계정 정보와 이용 패턴 등을 토대로 18세 미만으로 판단하면 청소년용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계정 연결에 동의하면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고 심각한 자해 위험이 감지될 때 부모가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반려견 배설물 방치 문제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반려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 조례안은 공원과 반려견 운동장에 배설물 처리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5개 보로의 공공쓰레기통에 배설물 봉투 디스펜서를 최소 1,200개 설치하고 관련 교육 캠페인을 3년 동안 시행합니다. 반려견 운동장에서는 배설물을 퇴비로 만드는 시범 사업도 진행됩니다. 올해 관련 3.11 민원은 지난 13일까지 2,92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보다 10% 많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는지요? 쉼이 있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